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와. 네, 박민주 취재 데스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조승원 MC, 그리고 오늘 취재를 담당한 박진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박진준 기자는 오늘 처음이죠. 네, 스트레이트 후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스트레이트에서는 꽤 오래 1년, 있지 않았나요? 예,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 좀 넘었어요. 자, 오늘 조승원 MC는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자본 M&A.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제가 방송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약간 긴장한 분위기? 긴장도 하고 좀 제가 잘 모르는 사실 잘 몰랐대. 제가 경제부를 안 가봤어요. 그렇죠.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약간 한이 맺힌 목소리. 제가 주식에 주자만 나와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 해도 됩니까, 우리? 네? 제가 흑역사인데. 전 들었습니다. 아니, 마음이 사실 아프더라고요, 옆에만 들어도. 조승원 기자와 제가 MBC 입사 동기예요. 근데 둘이 한 20년 됐죠, 그게? 그게 한 20년. 20년 전인데. 20년 전. 둘이 같이 스포츠 취재부에 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당시가 2000년대 그 벤처 붐이 한창일 때였는데, 코스닥이 막 이제 뜨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그때 주식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저희 월급도 얼마 못 받는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거의 갖고 있는 돈 전부를, 바이오주가 뜬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식에다가. 땡땡 바이오. 예, 몰빵을 했죠. 쉽게 먹는 바이오. 네. 쉽게 먹으셨나요? 이게, 사고서 한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고꾸라질 때 저는 또 장기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길 떨어지는데 해외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안 돼. 해외에서는 전화선으로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계속 하한가를 막 계속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유가 밝혀졌죠. 아니, 그 회사가 저희는 이제 바이오라고 그래서 무슨 신약 개발, 굉장히 최첨단을 걷는 벤처 기업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돼지 사료를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당시 구제역이 터져서 이 돼지 사료값이 폭락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폭락했던.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잊질 않아요. 잊질 않는데 그게 25,300원에 사서 제가 그냥 갖고 있다가 10년 뒤에 1,000원에 팔았어요. 후배들 술 샀습니다. 상당 폐지는 안 됐네요, 그래도.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보면서, 저는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딱 보면,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그 주식 시장의 작전 세력에 관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 구본현 씨,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네, 1년 그렇습니다. 8개월째. 네네. 네덜란드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기록이 안 나오고 지금. 네네. 여권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들을 얼핏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네. 지인들 통해서 일본으로 뭐 이동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아직은 알 수 없죠. 예. 근데 올 초까지도 연락이 좀 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 씨가 해외 도피하고 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한국으로 올 생각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담당 검사가 누구냐, 그리고 뭐 메일 주소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메일을 보내면 제깍 읽고 답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지금은 연락이 끊긴 건가요? 예, 저도 그 메일을 어떻게 알아서 한번 보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기사에서 원래 응당 갖춰야 될 이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있는 사실 구본현 씨의 반론이 없잖아요, 저희가. 네네. 반론 요청을 했는데 네네. 못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메일로. 구본현 씨가 이메일로. 언제든 사실 자진 귀국해서 반론을 해주신다면 저희 방송에 언제든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본현 씨가 결국은 망했어요. 네. 원래는 이 상장사들을 이용해서 B&M 홀딩스라는 네. 아이템 거래 알짜 같은 회사, 이 회사를 이제 결국은 먹긴 먹었는데 네. 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네. 결국 왜 망한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보셨겠지만,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돈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부채가 이제 이자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 채무를 이제 갚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산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계속 늘어나고,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나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회사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결국에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를 넘기고 싶어 했다, 나중에. 저희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를 팔고 싶었다. 예. 정리하고 싶었다. 이런 의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자본이 없으면 어디서 돈을 빌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투자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예. 투자자들한테 쪼이고 네. 또 빚진 데다 이자도 갚아야 그렇죠. 되고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자꾸 내야 된다는 그렇죠.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무리한 투자들을 진행하게 그렇죠. 되고 예. 결국 주가 조작이라는 유혹에도 빠지게 되고 그렇죠. 이런 스토리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건 이제 주가를 실제 조작했냐, 거기까지는 확인이 그렇죠. 안 된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주가에는 신경을 쓴 거는 맞다.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주가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구씨는 이제 회사를 뭐 운영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I Love Coffee라는 모바일 네. 게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일을 하는 이제 작가들한테 물어봐서 알았는데요. 네. 저도 그 게임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아. 그랬는데 2012년, 13년, 14년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임이었더라고요. 네. 예.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네. 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커피숍을 경영하는 그래서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 원두도 구매하고 커피를 또 타고 이렇게 네. 팔고 뭐 네. 이런 게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좋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즘 유행하는 동물의 숲 같은. 아,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거군요. 약간 뭐 마을을 키우고, 예, 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음. 예. 근데 이 파티 게임즈를 통해서 결국은 원래 목표했던 그 리니지 아이템 거래 회사 네. B&M 홀딩스라는 알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결국. 네네. 근데 자기는 그 인수한 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게 또 박수종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수종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 검찰 출신, 네. 특히 검찰에 있을 때 금융범죄 수사를 뭐 전담적으로 네. 했던 네. 그런 변호사인데요. 이제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꾼들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여기서 그렇습니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는지 네. 그걸 검사의 입장에서 이미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 바닥에 있던 범죄자들을 다 또 조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맥도 생겼을 거고. 그렇죠. 자기가 구속시켰던 놈도 있을 거고. 아, 예. 뭐 그러면서 이 업계로 뛰어드신 거군요,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죠. 예.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네. 또 그런 혐의도 드러나서, 네. 지난주에 구속이 됐고요. 예. 그런, 근데 상장 폐지가 된 회사긴 하지만 전환사채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었고 네, 이 그렇습니다. 회사는 또 B&M 홀딩스라는 알짜 회사를 결국은 갖게 됐으니 네. 박수종 변호사는 상당히 논한 그럼요. 셈이네요. 예, 그런 꼴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근데 구속이 됐어요. 그 돈 이제 차곡차곡 쌓이겠죠. 예, 네. 뭐 어쨌든 구속이 돼도 자기 그 대주주고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알짜 회사에선 계속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은 자기한테 또 귀속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계속 돈은 뭐 또 취소되면 그 돈 쓰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꾼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약간 그런 전쟁의 판에 개미들만 죽어가는 그렇죠. 그런 판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 박수종 변호사는 사실 보면 함께 구속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라고 있죠. 네. 그 두 사람이 상당히 친한 관계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우리 저희 PD수첩에서도 한번 다뤘고, 그 박수종 변호사는 그 금융 담당 검사 출신이고, 지난 2014년, 15년 요때 한창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금융 담당 전담 조사부가 있었는데, 금융 범죄 담당 이쪽에 여러 차례 범죄 수사 의뢰 이런 게 들어왔는데 대부분 수사를 피했다. 그리고 뭐 약식 기소 당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당하거나 네. 이랬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봐준 거 아니냐 그런 네.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죠. 뭐 봐줬을 수도 있고 네. 본인이 어떻게 피해가는지 그 기법을 그렇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요번에 공교롭게 저희 네. 박진중 기자가 취재를 하던 도중에 우리 방송에 나가기 한 약 일주일 전에 구속이 됐어요. 유준원 회장과 함께. 근데 이제 구속이 됐지만 정확하게 이 파티 게임즈 인수한 이후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방송 보다 보니까 네. 박진중 기자가 인터뷰한 이른바 꾼이 있습니다. 네. 꾼을 만났어요. 네네. 그 양반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던데 어땠습니까? 본인을 1.5세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나름 계보가 예, 있나요? 계보가 있답니다. 1세대가 있고 1.5세대가 있고 네. 저희가 말한 뭐 이렇게 구본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2세대쯤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 예. 근데 뭐 재밌는 얘기는 얼마든지 돈 없어도 회사를 살 수 있고 또 그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또 자기의 자산, 그러니까 부를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늘릴 수 있고 뭐 네.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몇백억은 우습다. 그다음에 네. 뭐 자기 예산이 40억이었는데 갑자기 800억 몇백억이 되고
뭐 차명까지 합치면 뭐 그 공시된 1조 원이 것만 됐다? 800억이고 네, 예. 차명까지 하면 자기 재산이 어느 순간 1조. 1조 원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진짜 그러면 그 맛을 못 잊겠어요. 한번 그 맛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맛을 본 사람들은 또 그 돈을 벌기 위해 특이한 방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가를 시세 조정이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 주가 조작이죠.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해서 주가 조작인데 그 방법도 참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답니다. 그 바닥에 선수들이 있고 자기들이 일단 한 뭐 지금 주식 가격이 10,000원인데 한 20,000원까지만 올려줘 하면 수급비를 준답니다. 네. 예, 그거 뭐 일명- 수고비 받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수급인데 아. 주식을 사줘 이러면서 돈을 뿌린다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준답니다. 그 수급비만 많으면 주가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저 그 만난 꾼이 제가 그거를 그런 사람 좀 소개해줘라. 직접 만나보고 싶다.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라니까 직접 만나는 거 어렵고 이 자리에서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 앞에서 통화를 해줬어요. 네.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수급비 얼마면 돼요? 100억 뭐 이렇게 하는데 한 10%만 줘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100억에 10%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뭐 가격을 올리는데 100억 뭐 주가가 막 가면 100억도 우습잖아요. 증권 주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수법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네. 시세 조정이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놀랐습니다. 이런 판에서 지금 개미들이 저희 아무리 같은 해도 개미들이 아무리 할 수가 없는 거죠. 당한 거고. 마쿠에서는 이제 이 큰 손들이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데 그럼요. 거기에 저희 같은 개미들이 막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작전을 하는 종목들이 보통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작은 기업들. 네, 그렇습니다. 상장회사인데 가격이 비싸지 않고 네. 총액도 작고 네. 작전하기 좋은 종목들을 네, 노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 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회사를 하나 살려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효율로 이제 많은 이득을 얻겠다라는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넣고 이 회사 주가 부양시켜가지고 뻥튀기 해서 먹고 튀겠다. 뭐 이런 수법이. 근데 이런 꾼들의 자금이 사채 시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네. 소위 말하는 명동 사채 큰 손들이 네, 돈 없으니까 빌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담보로 잡혀가지고 주식도 사고 뭐 채권도 좀 담보로 잡혀서 자금 땡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제도권 금융이라고 하는 증권사나 아니면 자산운용사 이런 데로 이제 좀 이동하고 있다. 네. 그런데도 얼마든지 그런 자금을 융통하는데 방법과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식의 사실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네네. 이 사채 자금들이 일종의 사모펀드 형태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양성화돼서 시장으로 이제 나오고 이게 사람들 자금을 긁어 모아서 뭔가 또 그런데 어딘가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예, 예.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사채하면 약간 뭐 불법하고 뭐 어두운 세계 돈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품에 아예 돈을 넣는답니다. 사모펀드에다가 사채 돈이 들어가고 그 사채가 아닌 것처럼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이제 활용을 또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굉장히 혼탁한 시장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감독기관이 있잖아요. 금융감독원도 있고 있죠. 금융위원회도 있고 또 있죠. 뭐 경찰, 검찰 네, 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금감원에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냐. 음. 근데 금감원 방침이 방침이 있겠죠. 있으니까 이제 얘기해주지 못한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시장에서 보면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냐라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특히 파티게임즈 같은 회사가 이제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는데 거기에 연루됐던 뭐 증권사나 아니면 뭐 어떤 투자 뭐 어떤 그 금융기관이나 제재를 제대로 받았냐라고 네. 생각했을 때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금감원의 역할, 금감원이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데에서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무자본 M&A가 불법이 아닌데, 네네. 그렇죠? 자기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무자본 M&A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주시장에 돈 한 푼 없는데 못하죠. 누가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아니, 저희 그죠? 팀장이나 뭐 선배들 다 가셔서 그러니까 그냥 가면 이렇게 처음에 경험이 미숙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 바닥에 일단 발을 들이면 한 번만 이렇게 뭐 자기들 용어입니다. 한 번만 턴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도요? 한 재벌 3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벌 3세니까 좀 수월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LG가 사람이다 하니까 자금을 융통하기도 좀 쉬웠고. 예. 근데 이게 재벌 3세가 이게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사실 LG가 재벌 3세가 이런 사고를 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000년대 후반에도 한번 LG가 3세가 주가 조작 연루돼서 구속된 적이 한 번 있었고. 이 3세들이 왜 이렇게 문제일까요? 이게 저는 이제 요 사안을 제가 경제적인 건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사안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재벌 3세들이 왜 사고를 치냐 요 사안도 사실 알고 보면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의 그 세습 경영과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른 나라는 잘 안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습 경영 이게 뿌리 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경영을 잘했다 해서 아들이 경영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건 뭐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이라는 건. 이종범이 야구를 잘하면 그 이종우가 잘하는 거는 신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해도 경영은 다르다고요, 이게. 아버지가 아무리 경영을 잘했어도 아들이 뭐 경영 잘하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문 경영인을 안 쓰고 꼭 자기 자식을 갖다가 안 치는 이런 못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재벌 1대에서 2대까지는 그럭저럭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재벌 2대는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 하나씩 맡겨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요게 3세로 넘어가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하나씩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 소외된 사람들이 나와. 알아서 살아야 되는군요.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얘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 자기 사촌 팔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 영화나 TV에서 재벌 3세들 어떻게 보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이 부를 어느 정도 자기들도 축적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사고들을 계속 치는 거고, 아니, 작년만 해도 봐봐요. 작년만 해도 잠깐만. 정현선, 누구 어디야, 거기. 현대가 3세, 사고 쳤지. 그다음에 누구야, SK 3세. 이름은 내가 또 까먹었네. 최영근. 이런 거 밝혀도 됩니까? 지금? 재벌 3세는 이름 까먹네요. 재벌 3세.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다 재벌 3세들 계속 돌아가면서 사고 치잖아요. 마약하고 사고 치는 게 저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걸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그 세습 경영 여기에 문제가 있다. 갑자기 무자본 내면에 갑자기. 근데 구본현 씨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잠깐 구속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실형도 살았고 실형에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집안에서 약간 이런 걸 좀 잘 성공시켜갖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3세 컴플렉스군요. 예, 일종의. 그럴 수 있죠. 조선배 이번에는 이번 방송 회분에는 뭐 영화 이번 소재 이런 거 없습니까? 도 이거 보니까 충무로의 그 감독님들 이번 방송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꾼, 그다음에 돈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꾼 2, 그다음에 돈 2, 요거 바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대사들이 주옥 같은 그렇죠. 대사들이 지금 이번 방송에 줄줄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방송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교수님 말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 교수님 아니 이런 기업 범죄 혹은 이런 범죄들 금융 범죄들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엔로 사례 얘기하시더라고요. 150년 때려봐라. 그러면 누가 이런 걸 하겠냐. 근데 거기서 딱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운영하고 이런 금융 범죄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봐준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형량이 낮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무자본 M&A도 뭐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허용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무자본 M&A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명성이나 인맥 이런 게 있으면 되더라고요. 이게 무자본 M&A.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걸 취재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에요. 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사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사고 싶은 회사를 찍어 놓은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대주주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쇼부를 보는 거죠.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이 주식 일단 내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이 계약서를 갖고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보대출을 받고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빌린 돈 갚고 이렇게 약간 돌려막기식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그렇죠, 이익에 그렇죠, 계속 빠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위험한 거래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과 탈법이 예, 개입이 될 수반될 가능성이 여지가 많은 예,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봐야겠군요. 예. 저는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지만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박진중 기자는 주식 이번에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주식을 하시나요? 저도 주식을 잘 못해서 이번에 취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하는데 이 시장 아주 무서운 시장이구나. 함부로 쳐도 그럼 안 되겠다. 단돈 뭐 얼마 가지고는 절대 뛰어드는 시장이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전문가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하더라도 절대 자기 돈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빌린 돈으로 하면 아무래도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무자본 매매도 비슷한 건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투자도 저희 방송에 나왔지만 빌려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매독식 그 날리신 분들 중에 빌려서 투자해서 다 날리시고. 예. 사실 냉정하게 보면 뭐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그렇죠. 근데 또 이걸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정확히 공시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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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는 재무제표, 뭐 네. 공시, 네.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데 보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었던 거죠. 네. 이제 고의로 숨기고 허위로 공시하고 네. 그러면 이 개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애널리스트들이란 사람들은 네. 막 장밋빛 전망 네. 막 찍어내고 네. 사실 자기들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플랫폼 해설의 변신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정말 어이없었던 게 저는 그래도 기업을 제대로 가보고 나서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쪽에서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우리도 썼다. 일종의 보도자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보고 다 투자하는데 니네 이렇게 써도 되냐? 그거는 뭐 투자자 판단이죠.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도 보면 그 애널리스트 그런 그 장밋빛 환상의 그 리포트를 쓴 그 애널리스트가 그 말하는 태도가 딱 보면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 뭐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쩌라는 얘기냐. 네, 뭐 약간 그런 태도죠.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가, 특히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보면 뭘 투자하거나 뭘 상담할 때 항상 단서가 붙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않습니다.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보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네. 네.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이게 있고 그 공시도 뭐 믿을 수가 없고 네. 게다가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보고서도 리포트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 개미 투자자들은 작전에 걸리고 그다음에 아주 쪽박을 찰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너무 높습니다. 근데 3년 사이에 60개가 지금 상장 폐지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파티 게임즈 같은 사태가 60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년 사이에. 이게 다 그렇다라고 확정져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상당수가 그런 작전 세력들 소위 말하는 꾼들이 붙어서 네. 이제 회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 올해만 12번이라면서요. 예, 벌써. 그렇습니다. 올해만 올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업은 회사는 그런 작전 세력들이 손을 대면서 회사는 회사대로 망가지고 그렇죠. 개미들은 거기 투자했던 개미들은 개미들대로 돈을 날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그런 그렇죠. 일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으로 그 광고 한마디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송기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회 팩트체킹 공모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네, 이 진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를 검증하는 게 반드시 기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들도 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홍보 포스터가 저희 스트레이트 팀이 모델이 돼서 찍은 나가고 있나요, 지금?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부 학생부로 나눠서 하는데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그러고요. 대상 상금이 500만 원이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주네요. 저희도 더 팩트체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항상 연습하는 네. 박진주 기자 창피할 거예요, 이거 좀. 네네. 맞죠? 뭐 어떻게 해야 저 돼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 네.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